LA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국산 명란젓과 황태포 등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을 가공한 제품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전체 전공의의 70%를 넘었습니다. 8,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난을 받아왔던 이강인 선수가 영국으로 건너가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인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지 법원이 한국이 아닌 미국의 요청을 우선 받아들인 결과로 권 씨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 기금 모금을 위해 LA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지난달 전격 발표한 50억 달러를 포함해 현재까지 무려 1,38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습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도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탕감으로 무려 15만 3천 명의 졸업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olks, I'm happy to have been able to forgive these loans because when we realize and relieve Americans of their student debt, they're free to chase their dreams. An awful lot of people with student debt are putting off whether they can have a child, whether they can, a whole range of basic fundamental issues. 또 이번 부채 탕감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부양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When people in student debt relief, they buy homes, they start businesses, they contribute, they engage in the community in ways they weren't able to before. It actually grows the economy. It grows the economy. 이번 탕감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된 대상자들은 다음 주까지 개별 연락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탕감의 속도를 내며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앞으로 한인 가정 식탁에서 한국산 명란젓과 황태포 같은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을 가공 제품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생산 소비되는 명태 제품의 원재료 90% 이상이 러시아산인 만큼 대체 재료를 찾기도 힘들 전망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명란젓과 창란젓은 물론 북어국 재료나 안주거리로 인기 높은 황태채까지 한국에서 가공해 수출하지만 원재료는 90% 이상이 러시아산 명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로 한국산 명란과 황태포 등을 앞으로 한인 식탁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발효된 러시아 수산물 가공품 수입 금지 조치가 2달간의 유예가 끝나면서 전격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명태 부분은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서 황태채라든지 또는 명란 젓갈, 창란 젓갈류 등의 가공식품을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반찬거리를 구하기 힘들게 된 한인 소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여기서는 뭐 어디 미국에서는 어디 젓갈 같은 거 만들어야 안 만들지. 예, 조금 곤란하죠. 좀 이제 사 먹는 사람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좀 곤란하죠. 북어국은 항상 우리들이 즐겨 먹는 국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젓갈 종류가 금지되면은 굉장히 다른 반찬으로 대용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수입 금지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수산물은 명태와 연어, 그리고 대구와 게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명태는 생산량이나 가격 문제로 쉽게 대체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수산식품을 많이 수입하시는 바이어사들과 의견을 나누었고 러시아산 원료가 아닌 미국산 명태라든지 아니면 타 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빠르게 들어갔다고 하고요.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연방정부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한국산 명태 관련 품목의 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투표율은 4%대로 아직 낮은 가운데 아시안의 투표율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LA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에게 투표 여부를 물었습니다. 아직 저조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투표를 마쳤거나 계획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어차피 시민권 가지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지. 그것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실제로 지난 2022년 중간선거와 비교해도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3.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3%대로 2%대인 라티노 또는 흑인 등 타인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율이 LA 카운티보다 높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율은 현재까지 6%대로 지난 예비선거 때보다도 3만 표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지난 예비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30%나 낮은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한인들은 투표장에 직접 나가 현장 등록을 한 후 임시 투표지를 통해 기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 3월 5일 전까지 기표 반송하거나 우편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주 초에는 LA 한인회관에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투표 트럭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전체 전공의의 70%를 넘어섰습니다. 8,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면서 이들의 빈자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월요일부터 약 6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체 의료 인력의 40%나 되는 수준이라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달 말까지 잡혀있던 수술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중증 응급 환자 외에는 응급 진료도 일부 축소했습니다. 다른 대형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어제만 수술 40%를 미뤘고요. 성모의원과 아산병원 역시 지금까지 30% 정도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는 9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공의 71%에 해당하는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에 실제로 7,700여 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가 50개 병원을 현장 점검하고 6천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복귀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 명령에 불응하면 고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도 수위를 높여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이런 대응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입장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SBS 서동균입니다.
환자 가운데는 시급한 항암 치료가 밀리거나 몸에 마비 증상이 심한데도 수술이 취소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소식은 유승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뇌경색 환자인 A씨는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구에서 서울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일 하루 전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장 오전까지 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10시 20분까지 와라. 대구에서 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오기 힘들다. 그래도 안 된다. 오전 진료밖에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왔는데 부랴부랴 서둘렀지만 거동이 불편한 탓에 병원에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이라도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내일도 안 된다. 진료 자체가 없다 그래서 3월 6일 날 다시 올라와야 돼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혈액암 환자. 일주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다음번 치료가 예정보다 3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왜 미뤄졌는지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해야 되는데 그때도 취소돼가지고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못 하는 거예요. 29일 날 와야 되는데 이유는 몰라요. 척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는데 수술 하루 전날 취소 통보를 받은 환자도 있습니다. 수술 후 돌봐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비 증상이 심해져 무조건 수술을 해달라고 했지만 수술 이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과 쪽이라도 의사가 달려와가지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게 걱정이죠. 사람이 없으니까.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폭우로 그리피스 공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남가주를 덮친 폭풍으로 침수와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리피스 LA 공원관리국이 그리피스 공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공원관리국은 이번 폭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입장을 잠정적으로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입장 재개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주택가에 많은 폭우의 잔해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개인이 소유한 땅에 남겨진 잔해는 땅 소유주가 청소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잔해는 정부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주변에는 회전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겨울 폭풍으로 남겨진 잔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주택가에 남겨진 잔해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나뭇가지를 포함해 회전초 등 각종 잔해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60마일에 육박하는 겨울 폭풍이 핥히고 간 지역은 잔해 언덕이 만들어졌습니다. The storm came, the winds were sweating the news. It was about 60 miles an hour. Tumbleweeds running everywhere. Even in my pool, it was full of tumbleweed. 정부 당국은 주거 지역을 덮친 겨울 폭풍 잔해 청소는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에 떨어진 자연재해 잔해는 해당 건물이나 땅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전초와 같은 마른 잡초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업체를 고용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개인이 잔해를 청소할 경우 인력을 고용하고 트럭을 렌트하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Well, I don't have a pickup truck, so I have to rent one. How many tumbleweeds can I fit on the pickup truck? I will say the most 10, and then wrap it and tighten it up. And if you see all the pile up, it's going to take more than 10 trips. 정부 당국은 폭우로 인한 잔해를 공터에 갖다 버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와 실리콘밸리에서 무인 택시 운행 중단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웨이모의 서비스 확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는 무인 택시의 안전 문제에 관한 논란이 일자 웨이모의 서비스를 120일 동안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은 웨이모의 무인 택시가 소방서 진입로를 막고 소방 호스 위에 주차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무인 택시가 교통경찰의 정지 명령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감독위원회 부회장 데이비드 카네파는 공공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무인 택시 서비스의 테스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웨이모는 지난해 말 산타모니카와 센츄리시티, 웨스트 할리우드, 미드시티 코리아타운, LA 다운타운 등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로 거센 비난을 받아온 이강인 선수가 선배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인 손흥민은 이강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오늘 자신의 SNS에 사퇴 후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과 대표팀 동료 그리고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고 밝힌 이강인은 흥민이 형이 단합을 위해 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른 선배와 동료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과 준결승 전날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과 언쟁하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까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손흥민도 후배의 사과에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이강인과 어깨동무한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강인이 자신을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강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강인이가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장으로서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주겠다고 후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또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팀 내분설 진화에 나서면서 이를 계기로 대표팀이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던 두 슈퍼스타의 갈등은 이강인의 사과와 손흥민의 포용으로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갈등을 조율하고 잘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운 대한축구협회의 적절치 못한 대응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지 법원이 한국이 아닌 미국의 요청을 우선 받아들인 결과로 권 씨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몬테네그로에 붙잡혀 있는 가상화폐 테라 사건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에게 미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씨를 미국에 송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낸 범죄인 인도협약은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에 들어갔고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항공기를 타려다가 체포됐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각각 송환을 요청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1년 가깝게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권도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대로 미국 법원은 권 씨 재판을 3월 25일로 못 받고 송환을 기다려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 우리 돈 54조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권 대표와 테라폼 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검찰도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씨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한국보다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더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한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설립자 샘 프리드 뱅크먼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최대 115년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가정에서 소득 대비 먹을거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 소비자가 음식에 지출하는 비중은 소득 대비 11.3%로 1991년의 11.4%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2, 3년 동안 크게 오른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과 외식업체들은 직원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 가격 상승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의 최저 시급이 $20로 25%나 오르다 보니 맥도날드나 치폴레 등 대형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식당 가격이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만큼 결국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익숙해지며 대처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 총선 공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한국 시간 20일 밤 21개 지역구의 첫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전북, 제주에서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앙선관위가 전국 21개 지역구에서 진행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텃밭 광주와 전북, 제주에서 현역 의원 5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광주 북갑 조호섭 의원은 정치 신인인 정준호 변호사에게, 광주 북을에선 이영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광주 동남갑에선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가 윤영덕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했고, 전북 익산갑에선 삼선 의원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김수웅 의원을 이기고 총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시 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 을 김영호, 서울 송파병 남인순, 인천 연수 을 정일영 의원 등 현역 의원 9명은 경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서울 강동 을 이해식, 경기 분당 을 김병욱, 의왕 과천 이소영, 파주 을 박정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부산에선 박재호, 전재수 두 현역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하는 수원부엔 염태영 전 수원시장, 대전 유성을엔 영입인재 황정화 박사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을에선 황 박사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과, 부산 북 강서갑에선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거대 양당 후보로 맞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도운 박균택 특보와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 등 원외 친명 인사는 현역 이용빈, 최기상 의원과 각각 경선을 치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후보 7명의 공천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교체가 예상보다 크지 않게 공천이 진행되면서 잡음도 감동도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확정한 곳은 서울, 경기, 세종 등 7곳입니다. 서울 서대문을의 박진 의원, 경기 고양정의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고, 서울 강북을 오산, 파주갑, 화성갑, 세종갑 후보도 전략 또는 단수 공천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 강대식, 이인선, 강원 한기호 등 지역구 의원 3명은 경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위 10% 현역 의원 7명이 컷오프 될 걸로 예고됐지만 지역구 재배치나 험지 차출된 경우 제외될 걸로 알려지면서 실제 교체폭은 더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잡음은 없지만 장제원 의원 외에 불출마한 중진도 없고 연판장 사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남 지역 현역 의원도 줄줄이 단수 공천되면서 감동도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안에서 잡음이 없고 소란스럽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몇 개 상징적인 공천이 있어야 하는 거죠.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21대 국회를 실패한 국회로 규정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 권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22대 국회에선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책 등 5대 민생개혁을 달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정과 무능, 무책임에 대한 반성이 전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미국 내 아시아계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59,384달러로 조사됐고 아시아 내 평균 연봉은 90,012달러를 기록해 다른 인종보다 높았습니다. 백인은 64,636달러, 히스패닉은 47,99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주는 86,840달러를 기록한 매사추세츠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주는 48,048달러의 미시시피주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5세에서 44세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나발리가 왜 갑자기 숨진 건지 의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 조종사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에 암살당했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러시아군 헬기 조종사가 우크라이나로 망명했습니다. 헬기엔 러시아군 전투기 부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азведки Украины объяснил мне ситуацию свою, на что мне предложили такой вариант, что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망명 조종사였던 쿠즈미노프가 현지 시간 13일 스페인 남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푸틴의 정적 나발리가 옥중 의문사하기 사흘 전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정보당국과 마피아의 암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 푸틴, 반 러시아 인사의 석연찮은 죽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의 공안 정국 조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숨진 나발리의 동생을 수배 명단에 올리고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우리 돈 7만 원가량을 기부한 여성은 기소했습니다. 나발리의 모친은 장례라도 치를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뉴욕타임스는 나발리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는데 한국과 타이완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었다면 러시아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의 탄압 속에 러시아 야권은 다음 달 2일 모스크바에서 5만 명 규모의 추모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나발리 사망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현지 시간 23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을 완전히 닫았던 북한이 최근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북한 여행은 단순 관광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에 예정된 여행 상품도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평양공항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뒤 맞은 첫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북한 고려 항공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О том, что это страна, где построили коммунизм, поэтому нет конкуренции, но есть жест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для людей. какая-то 한 명당 약 100만 원을 낸 여행객들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상을 비롯해 평양 거리를 둘러보고 스키도 즐겼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지처럼 보였지만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как было в СССР. И когда ты смотришь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ты понимаешь, что вот моя бабушка и мой. 이번 여행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사이에 재개될 공식 관광에 대비한 시범적 성격입니다. 북러 간 협력이 군사 분야를 넘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appear to be once again Russia viola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t itself supported. 러시아에선 다음 달에도 같은 북한 여행 상품이 예정돼 있는데
이미 매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관상동맥 중재술 부문 2년 연속 캘리포니아주 2위에 선정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늘 24일 한인타운에서 지신밟기 행사가 열립니다. 유시 얼바인의 풍물패 한소리가 풍물사랑 누리와 함께 웨스턴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올림픽과 위셔 블루버드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관상동맥 중재술 부문 2년 연속 캘리포니아주 2위에 선정됐습니다. 병원 평가기관인 헬스그레이즈는 전국 각 주별 병원 순위에서 할리우드 차병원이 심장 관상동맥 협착 치료와 심장 혈류 개선을 도우는 관상동맥 중재술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이자 총괄주의한 최명혜 박사는 뛰어난 전문성과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카이리버와 패창가 리조트가 음력 새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행운과 길조를 상징하는 사자춤 공연을 시작으로 설 특선 요리가 제공되며 상금 추첨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행사와 프로모션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푸드 스탬프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동안 6만 1,000건이 넘는 EBT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범들은 스캐밍을 이용해 핀 넘버와 개인정보 등을 훔쳤으며 수혜자들이 식료품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이미 잔액이 빠져나간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란타시 일부 지역에서 앞으로 빨간불에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시의회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캐슬베리 힐 등 250개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원 출두 명령을 내리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